안녕하세요.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일정이 언젠지 얘기해 보고요.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갈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월 13일 날 3.25에서 3.5로 0.25% 올렸습니다. 그리고 2월 23일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. 2월 23일 날 기준금리를 올릴까요? 안 올릴까요? 올리겠죠. 3.5에서 3.75로 올릴 겁니다. 왜냐? 미국이 4.75입니다. 한미금리 격차가 현재 1.25인데 만약에 2월달에 안 올리고 그냥 넘어간다.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한국은 3.5가 되고요. 미국은 5.0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한미금리 격차가 1.5로 벌어질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2월 23일 금리를 안 올리긴 어려울 거다 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2023년 금통위의 8번 중에 1월하고 2월 벌써 2번 올리면 어떻게 된다? 이미 2023년에도 0.5%가 오른 셈이 되는 거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또 어떨지 모른다라는 거죠. 감히 말씀드리건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는 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금통위 회의가 있는 동안 내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. 내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? 1월과 2월에 올리면 3.75가 되고요. 남아있는 6번 동안 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? 1.5가 더해지면요. 3.75에서 4.0, 4.25, 4.5, 4.75, 5.0, 5.25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5.25%가 되면 언제가 되냐? 2008년 8월하고 똑같습니다. 2008년 8월. 2008년, 2009년도 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 그 외환 위기, 금융위기죠, 금융위기. 금융위기 때문에 2008년 8월 5.25에서 2009년 2월 2%까지 엄청 내려가긴 했죠.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내려간 일이 나중에 있을 수 있을까? 사실 좀 두고 봐야 될 얘기죠. 확실한 건 2023년 내내 금리가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. 그럼 2024년은 가능할까? 사실 그것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? 미국이 2023년에 금리 안 내린다라는 게 확실합니다. 대려 올리죠. 미국이 금리를 대려 더 올릴 겁니다. 미국이 대려 더 올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? 미국은 정말 빨라야 2024년 하반기, 2024년 말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. 미국이 2024년 말쯤에 금리를 내리면 한국은요, 2025년 말쯤에나 내릴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시장에 반영되는 건 언제다? 또 1년 뒤쯤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되면 그러는 사이에 많이 어려워지겠죠. 아마 집값 하락이 정점, 그게 달하는 때는 언제다? 2025년에서 2026년 사이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. 왜냐? 그때쯤에서 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또 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이 힘들고 많이 빡빡하고 많이 어렵습니다. 지금 언론에서 떠들어대기는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.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. 그러니까 빚내서 다시 집을 사도 괜찮고 주식에도 괜찮다라고 떠들어댑니다. 믿으면 안 된다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함부로 큰 돈을 벌겠다라고 욕심 부렸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. 10,000원을 집어넣는데 10배가 올라서 100,000원이 되는 일이 쉽겠습니까? 어렵습니다. 10,000원을 투자해서 20,000원 되는 것도 안 쉽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이제 채권을 8%, 10% 얘기할 때 되게 뻔하고 지루해 보이죠. 근데 지루하고 뻔한 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죠. 주식을 해서 50%, 100%, 200%, 300% 바랍니다.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냐고요. 대부분의 경우는 까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100만원 넣었다가 30만원, 50만원 되는 경우가 많죠. 2배, 3배 벌었다는 얘기를 무용담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돈 번 사람들일까요? 아닐 것 같습니다. 이래저래 뜨거운 피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. 김연수 작가가 쓴 책인데요. 그 책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
그런 대목이 있습니다. 그런 대목. 제가 이제 좋아서 이제 저장해 놓은 글인데요. 진짜로 잘 처먹는 놈은 번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처먹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.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하죠. 주식을 할 때 뭐 구두 닦기도 식당에 있는 종업원도 주식을 하겠다라고 주식시장을 알아보고 이럴 때면 언제 다 건물이다. 이미 더 이상 주식으로 돈 벌 기회는 없다라고 얘기하죠. 왜겠습니까?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라는 건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인 거고,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건 내가 뭔가 해서 돈 벌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살아가면서 생각처럼 팍팍팍 돈이 많이 벌리고 뜻대로 많이 흘러가면 참 좋겠죠. 근데 그런 일들이 잘 안 생긴다라는 거죠. 그리고 우연찮게 운이 좋아서 나에게 큰 돈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돈은 또 새어나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. 큰 돈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돈은 나에게 아주 좋은 복이 되는 거고,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무리한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살아가면서 내 바람대로 내 기대대로 참 많은 것들이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더라 라는 겁니다. 이게 현실이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거죠. 뭐 이래저래 내 뜻대로 안 된다, 내 바람대로 안 된다, 그리고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시중금리가 2023년 하반기 연말만 되어도 시중금리가 10%를 돌파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. 대출이자가 10%다. 감당이 될까요? 감당 안 될 것 같습니다. 10%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빚을 5억 빌리면 이자가 5천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게 감당이 되냐고요. 감당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. 이자가 1%, 2%, 3%대가 돼서 돈의 가격이 매우 우스워 보이죠.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. 이웃나라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금리가, 주택담보대출금리가 1%인데도 집을 안 사는 이유가 뭔지를요. 그들이 대출이자보다 비싼 월세를 부담하면서 집을 구매해서 살지 않고 자가로 살지 않고 임차해서 사는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들이 한심하고 경제관념이 떨어진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안정적이고 정말로 확실하고 정말로 철두철미한지를 말이죠. 정말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만이 함부로 날려버리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,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